금비녀와 싱찬. 중국 동쪽 지방 항저우라는 곳에 시우라는 호수가 있었다. 먼 옛날 그 고장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글로 적어 그 호수에 띄우곤 했다. 그러면 그것이 물속에서 올라오곤 했다. 시우 호수 근처에 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정직하고 부지런했지만 남의 땅과 소를 빌려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살림이었다. 그래도 부부는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봄날 살구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며 부부는 간절히 소망했다. 저 살구꽃을 닮은 예쁜 딸 하나만 있었으면. 이듬해 살구꽃이 활짝 핀 봄날이었다. 농부 부부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딸이 태어난 거다. 싱찬이 어떻겠소? 남편의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살구꽃 아가씨라 참 예쁜 이름입니다. 싱찬은 무럭무럭 자라 12살이 되자 집안일도 거들고 농사일도 거들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 겨우 장만한 소 한 마리도 돌보았다. 일손이 모자라 쩔쩔매던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여름날 싱찬은 살구나무가 무성한 산에 소를 몰고 갔다. 주렁주렁 열린 살구가 샛노랗게 익어가고 있었다. 싱찬은 그 상큼한 향기에 이끌려 나무 위로 올라가 살구를 따먹었다. 엄마에게도 하나 따드려야지. 마음씨 착한 싱찬은 크고 통통한 살구 하나를 톡 따서 나무를 내려왔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려요. 저를 제발 놓아주세요. 어? 도대체 누구지? 싱찬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레둘레 돌아보았다. 눈에 들어오는 건 풀을 뜯는 소 한 마리와 살구나무뿐이었다. 싱찬이 이상하다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살구가 또로로 굴러갔다. 내 살구, 내 살구! 싱찬은 살구를 찾으려고 한참 땅바닥을 살폈지만 헛수고였다. 그런데 그때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풀밭 한가운데에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아니, 당신은 누구세요? 싱찬이 놀란 나머지 말을 더듬거리며 물었다. 저는 살구의 유정이랍니다. 방금 아가씨 손에서 떨어졌어요. 싱찬은 어찌나 놀랐는지 벌린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했다. 저를 놓아주세요. 제가 떠나면 이 살구나무는 시들어 죽게 됩니다. 대신 소원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살구 요정이 애원하듯 말했다. 벌써 놓아드린걸요? 그리고 전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싱찬이 웃으며 대답했다. 살구 요정은 치렁치렁 틀어올린 머리에서 비녀를 살짝 뺐다. 마음씨가 참 곱군요. 그럼 이것을 받으세요. 만약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이 금비녀를 3번 두드리고 소원을 말하세요. 싱찬은 금비녀를 공손히 두 손에 받아들었다. 단
이 금비녀는 오직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아가씨와 나말의 비밀이에요. 말을 마치자 살구 요정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싱찬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비녀를 소중하게 간직했다. 물론 살구 요정을 만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싱찬은 나날이 예쁘게 살았다. 여전히 집안일을 거들고 가축도 돌보고 들에 나가 농사일도 거들었다. 그런데 싱찬이 15살 되던 해였다.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 몫까지 일할게요. 또 어머니를 정성껏 모실게요. 싱찬은 자신의 슬픔은 꾹 참고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다. 낮에는 거친 땅을 갈아서 밭을 만들고 그 밭에 씨를 뿌리고 거름과 물을 주고 풀을 뽑았다. 그리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씨를 짜 천을 짰다. 모든 일에 정성을 듬뿍듬뿍 쏟아부었다. 어느 날 싱찬은 밭에서 쓱쓱 자란 채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멀리 서쪽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누구지? 묵묵히 일하는 저 사람은? 그날부터 싱찬은 그 청년을 매일 보았다. 키가 훌쩍 크고 체력이 다부진 그 청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다. 싱찬은 한 번도 말을 건네본 적은 없었지만 점점 그 청년이 좋아졌다. 물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 밭에서 거둔 채소들은 두 식구가 먹고 충분히 남았다. 싱찬은 남은 채소와 밤마다 짠 옷감들을 장에 내다 팔았다. 싱찬이 키운 채소는 값도 싸고 맛도 아주 좋아요. 그뿐이 아냐. 싱찬이 짠 옷감은 얼마나 튼튼하고 깨끗한지 몰라. 일솜씨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어찌나 영리한지요. 게다가 얼굴 또한 꽃같이 아름답지. 온 마을에 칭찬을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다. 마을 청년들은 그런 칭찬을 보려고 집 앞을 기웃기웃거렸다. 여기저기서 칭찬을 며느리로 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칭찬의 어머니는 딸을 시집 보내기가 아쉬웠다. 그래서 줄줄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싱찬은 아직 어려서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나의 찬 딸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 얼마 뒤 어머니는 결국 싱찬을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쯤 시우 호숫가에 사는 쏙영감네 집에서 심부름꾼이 왔다. 쑥영감이 승찬을 아홉째 아들의 색시로 삼고 싶다는 것이었다. 주인님, 아홉째 아들은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키도 크고 마음씨도 착하고 심부름꾼이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 집은 안 돼. 식구가 너무 많아. 우리 칭찬이 고생할 거야. 그때 싱찬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홉째 아들이라면 혹시 서쪽 밭에서 말없이 일하는 얼굴이 거무스레하고 키가 훤칠한 사람 아닌가요?
그러자 심부름꾼이 손뼉을 탁 치며 말했다. 예, 맞아요, 맞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싱찬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없이 일하던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멀리서 바라만 보았던 청년의 집에서 혼잣말이 오가니 정말 꿈만 같았다. 칭찬은 어머니께 얼른 말했다. 어머니, 저는 형제가 없어서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가족이 많은 집으로 시집가고 싶어요. 그러고는 심부름꾼에게 말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혼인을 하겠어요. 얼마 뒤 칭찬은 마음속으로만 사랑을 키웠던 그 청년 쏙영감의 아홉째 아들과 혼인을 했다. 두 사람은 금실 좋은 부부로 온 마을에 소문이 났다. 칭찬은 윗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했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했다. 어렵고 힘든 일은 도란도란 의논하며 정하였고 집안일도 고루고루 공평하게 나눠서 했다. 식구가 많아 티격태격 말다툼이 있을 법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알뜰살뜰한 칭찬의 살림 솜씨가 재산도 나날이 늘어갔고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그득 쌓여갔다.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송룡감네는 칭찬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활짝 피었어. 어디 쑥년감네 집안뿐이야. 온 마을이 복받은 거지. 칭찬이 우리한테 좀 잘해.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칭찬의 칭찬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칭찬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하나하나 잘 챙겨주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낌없이 나눠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도와주곤 했다. 어떤 사람이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척척 내주었다. 짤이든 연장이든 망설이지 않고 빌려주었다. 살구꽃같이 예쁜 칭찬, 달 속의 선녀도 칭찬보다 못하네. 부지런하고 영리한 칭찬, 이 세상에 그 누가 칭찬보다 아름다울까? 이 세상에 그 누가 칭찬보다 지혜로울까? 마을 아이들까지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그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온 마을에 살구꽃처럼 예쁜 웃음꽃이 피어났다. 칭찬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욕심 많은 황제는 예쁘고 영리한 칭찬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다. 칭찬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왕비로 삼겠다. 황제의 말에 대신이 곤란한 듯 말했다. 폐하, 칭찬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만약 억지로 끌고 온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클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당장 좋은 수를 생각해 보아라. 황제는 칭찬을 얼른 궁으로 불러들이고 싶었다. 대신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황제의 귀에 대고 쏙닥쏙닥 계속말을 했다. 오호,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지금 당장 시우호수로 가거라. 황제가 보낸 사자가 도착하자 온 마을이 술렁거렸다. 모두들 좋은 일인가 하고 기뻐했다. 사자는 쏙룡감네 집을 찾아가 황제의 분부를 받도록 했다. 어험, 황제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두 알고 있겠지. 사자가 거들먹대며 말하자 식구들은 바짝 긴장했다. 너희 가족은 서로 도우며
집안을 일으켰다고 들었다. 그리하여 황제께서 상으로 이 살구를 내리셨으니 온 식구가 골고루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여라. 만약 단 한 사람에게라도 살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사자의 말에 쑥령감내의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맸다. 예? 이 작은 살구를 어떻게 나눠 먹는단 말입니까? 우리 식구는 모두 50명이나 되는데. 그러나 살구를 받은 칭찬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다. 칭찬은 커다란 솥을 가져와 물을 가득 붓고 펄펄 끓였다. 그런 다음 살구를 잘게 으깨 넣었다. 금세 향긋한 살구차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 황제께서 내리신 살구차이옵니다. 온 가족이 살구차를 정성껏 마셔서 황제의 은혜를 골고루 나누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살구차를 먹었다. 사자는 하는 수 없이 터덜터덜 궁으로 돌아갔다. 황제에게 보고할 일이 걱정이었지만 한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칭찬, 가연 듣던 대로 아름답고 슬기롭구나. 뭐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사자가 갔던 대신의 이야기를 듣고 황제는 더욱더 칭찬을 데려오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런데 이궁리 저궁리 해보았지만 칭찬을 데리고 올 마땅한 구실은 떠오르지 않았다. 칭찬을 지금 당장 내 앞에 데리고 오라. 황제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다짜고짜 명령을 내렸다. 대신은 많은 병사를 이끌고 또다시 시우호스로 떠났다. 시우호스가 마을에 도착하자 병사들은 쏙령감네 집을 빙 둘러쌌다. 대신이 집 앞에서 크게 외쳤다. 칭찬을 궁으로 데리고 오라는 황제의 명이시다. 칭찬은 당장 나오너라.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칭찬네 집은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변하고 말았다. 나이든 노인들은 혼이 빠져 갈팡질팡했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눈이 빨개지도록 펑펑 울었다. 칭찬의 어머니는 기절까지 하고 말았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화가 난 칭찬의 남편과 그리고 형제들은 우르르 몰려나가 대신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무기를 든 병사들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칭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오?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칭찬은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칭찬은 침착하게 대신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제가 궁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으니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말을 마치자 칭찬은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바로 어렸을 적 살구 요정에게 받은 그 금비녀였다. 칭찬은 살구 요정이 가르쳐준 대로 금비녀를 3번 두드리고 말했다. 금비녀야, 금비녀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주 힘들었지만 난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았단다. 그 후에도 몇 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도 잘 견뎌냈단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 가족과 모든 살림살이 소와 말까지도 몽땅 시우호수 속으로 데려가다오. 저 심술 사나운 황제 손에서 벗어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칭찬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서운 해오리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싱찬의 집을 둘러싸고 있던 대신과 병사들을 저 멀리로 날려보냈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새에 싱찬의 가족과 집, 소와 말까지 모두 시후 호수 속으로 데려갔단다. 바람이 그치자 대신이 흙먼지를 털며 절룩절룩 걸어와 호수를 바라보았다. 호수 가운데에 굴뚝 하나가 빠꿈히 보였다. 그러나 그곳도 잠시 굴뚝마저 물속으로 쏙 가라앉았다. 그 후로는 어느 누구도 칭찬의 가족을 볼 수 없었다. 쏙영감네 식구들이 보고 싶구먼. 마을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쏙영감네 이야기를 하며 그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쟁기를 빌릴 데가 없어 쩔쩔매다 이런 생각을 했다. 쏙영감네는 분명 호수 속에 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부탁을 하면 들어주겠지. 그 사람은 글을 써서 호수에 띄웠다. 싱찬, 내가 쟁기가 없어서 밭을 갈지 못하고 있다. 며칠만 좀 빌려다오. 그랬더니 정말 호수 밑에서 쟁기가 쏙 올라왔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글을 써서 호수에 띄우곤 했다. 가래가 필요하면 가래를, 호미가 필요하면 호미를 빌려달라고 글을 띄웠다. 심지어 말이나 소까지 빌려다 쓰곤 했다. 호수 속에 살면서도 칭찬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빌려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칭찬에게 모두 고마워했다.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어떤 사람이 칭찬 내에서 접는 의자 4개를 빌렸다가 그만 욕심이 생겨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글이 쓴 후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글을 띄워도 호수 위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